다음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앞에서 실시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AI 반도체 수출 통제 일주일 정도 앞두고 이거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개별 국가와 협상이 이어지긴 하겠지만 오늘 이 반도체 주식들이 들썩이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반도체 좀 봄이 다시 좀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네. 저는 오늘 이 트럼프 대통령이 AI 반도체 이 수출 통제를 철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약간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은 게 네. 수출 통제를 철회했다고 해서 수출을 하게 해주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까요? 이게 제가 여러 기사를 읽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전략을 네.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식으로 바꾸겠다. 그렇죠. 이제 정부가 새로 들어왔으니.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왜 신빙성이 있냐면 그러면은 현재 엔비디아가 애프터마켓에서 되게 올라갔어야 돼요. 네. 왜냐면 고성능 반도체는 엔비디아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시간에 의해서 그렇게 이렇다 뚜렷한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오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장 초반에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물론 참 저도 아침에 딱 보자마자 헤드라인을 읽자마자 오늘 하이닉스부터 날아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정신을 차리고 다시 보니까 결국에는 그건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했었던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너무 복잡하다. 그러니까 나는 내 식으로 바꿔서 통제를 다시 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했었던 수출 통제가 총 이런 식입니다. 3등급 수출 규제였거든요. 그러니까 1티어, 2티어, 3티어로 나눠진 그런 수출로 나눴었습니다. 보시면요. 최동맹국, 최우방국들 17개국. 예, 요게 1티어입니다. 요게 1티어고요. 그 다음에 120개국. 요게 2티어입니다. 2티어는 뭐 하냐면 1티어에 대해서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없어요. 그냥 프리하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일반 국가 120개는 뭐냐면 대부분 동남아 국가입니다. 예, 이 국가들은 라이센스라는 그런 자격을 받아야 수출이 가능한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이제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캄보디아에 중국의 이제 우회 수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개 국가를 통제를 했고 마지막에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 예, 여기 인도도 들어가 있거든요. 인도는 3단계. 그리고 이런 나라에는 아예 수출 규정을 통제를 해버렸습니다. 이게 바이든 대통령 때의 규제인데 지금 트럼프는 이게 너무 복잡하다는 겁니다. 예, 복잡하다라는 거고 아마도 제 예상으로는 트럼프는 어떻게 할 거냐. 아예 통제를 하는 거 아니면은 아예 수출을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개별 국가대로의 아마도 개별 협상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이 개별 협상이라는 게 우리나라한테는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일단은 제가 이거는 뭐 다른 시간에도 상당히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의 이 칩이 완성이 되려면요. 엔비디아의 칩이 하나 있다라고 본다면 무조건 TSMC의 조립 단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무조건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칩을 1부터 10까지 만들 수는 없어요. 보통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이런 미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은 설계만 전문을 합니다. 그림을 그려주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품을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그 부품을 정말 최적화적으로 TSMC에서 조립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현재 대만과 우리나라와 미국, 뭐 일본까지, 일본은 뭐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니까요. 그렇게까지는 아마도 개별적인 국가의 그런 협상을 통해서 수출 통제에 대해서 당연히 철회가 좀 일어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기식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된다면 그때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위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앵커님께서 반도체 종목들 앞으로 좋을 거냐라고 물어보셨지만 저는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길게 본다면 당연히 좋을래야 좋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관세의 영향은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세를 때리잖아요.
그럼 제가 대만과 우리나라, 미국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만약에 하이닉스의 관세를 때려서 HBM이 비싸지게 되면 미국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AI 데이터 센터가 비싸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해서는 쉽사리 관세 얘기를 지금도 못하고 있죠. 의약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반도체에 대해서는 관세 부분에 대한 뭐 여파, 두려움 뭐 이런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역발상적인 자세로 반도체를 좀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라고 의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식 체크해 보니까 하루 안에도 주가의 변동성이 정말 커진 우리 시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반도체가 좀 올라줘야 외국인도 다시 우리 시장을 들어올 수 있고요. 또 국내 증시도 다시 웃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때 좀 주역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일 것 같은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많이 들고 계시기도 할 거고 앞으로 향방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네네. 좀 어떻게 체크해 보면 될까요? 제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비교 질문을 정말 많이 받는데요. 그쵸. 예,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항상 비유해 드리는 게 있습니다. 네. 앵커님은 네. 중국집 가시면은 짜장면이 좋으세요? 짬뽕이 좋으세요? 아, 진짜 어려운 종목이 아니라 질문인데 저는 좀 짜장면 팝니다. 예, 근데 한 번에 고르기가 어렵죠. 그쵸? 예, 그게 바로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선택하는 기로에 아.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적절한 비유인 것 예. 같아요. 아니면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것도 선택하기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선택을 적시적소에 잘하는 분이 투자를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수금이라고 하죠. 자본은 한정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요, 하이닉스가 좋아요. 이거는 어떤 기준에서 보셔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하이닉스는 확실히 AI 반도체, 그러니까 고성능 반도체 쪽으로 이미 올라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움직임, AMD의 움직임, 뭐 이런 기타 미국의 반도체 설계 회사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지금 움직임을 보시면요. 요 며칠간 움직임이 굉장히 좋죠. 보시면 저번 주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루에 3%, 2%, 오늘도 거의 2% 가까이 올라가지고 있고 반면에 삼성전자를 볼게요. 삼성전자는 하이닉스가 그런 식으로 올라갈 때 계속해서 잠자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 뭐냐? 하이닉스는요. 엔비디아나 AMD처럼 실적이 잘 나오면은 같이 올라갑니다. 왜냐? 고성능 반도체, AI용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럼 삼성전자는 왜 올라가지 못하냐? 시장에서 판단하는 건요. 약간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가 실적은 잘 나왔는데 반도체를 잘 팔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갤럭시 S25를 잘 팔아서 실적이 잘 나온 거구나.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삼성전자는 과연 갤럭시라는 휴대폰, 가전기기를 파는 회사인가 아니면 반도체를 파는 회사인가 시장에서도 지금 약간 헷갈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준을 딱 정확히 드리자면 나는 조금 지금 안정적인 자리에서 좀 시간을 많이 줄 수 있고 거기다가 뭐 삼성전자 사놓고 1년간, 2년간 안 쳐다볼 거예요 라고 하면은 삼성전자 들어가도 됩니다. 왜? 가격이 너무 싸잖아요, 여러분들. 네, 삼성전자의 메리트는 지금 하나입니다. 가격이 싸다예요. 그럼 두 번째, 하이닉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앞으로 AI용 반도체, 그러니까 HBM 반도체는요. 하이닉스가 독과점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 같아요. 그 기술은 지금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이닉스와 지금 TSMC와 엔비디아 삼각동맹이라는 게 잘 깨지지 않고요. 거기다가 지금 HBM 6세대라고 하죠. HBM4E도 하이닉스가 독자적으로 지금 개발하는 게 아니라 TSMC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HBM 12단, 뭐 16단, 뭐 이 정도 사이즈도 하이닉스가 독점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좀 안정적이게 투자하고 싶으시다라는 분들은 삼성전자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앞으로의 그래도 기술 발전성 거기다가 조금 탄력성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고성능 반도체 AI 반도체가 계속해서 돈을 벌어다 줄 것 같아 라고 베팅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로 가시는 게 맞다라고 정리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